오늘은 2주차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지금부터는 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이 수업의 제목인 스포츠 사회학이 어떤 학문인지, 스포츠 사회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학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 공부할 챕터의 가장 중심되는 키워드들을 알아봅시다. 먼저 소시올로지, 사회, 문화,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구조.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 챕터를 알아봅시다. 스포츠 사회학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창조하고 조직하고 보존하고 변화시키는 사회에 대한 학문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사회학의 일반적인 목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재창조하고 변화시키는지를 설명하고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사회들이 우리의 삶과 타인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스포츠 사회학의 목표입니다. 소사이어티 또는 소셜 월드라고 불리는 사회는 매일의 액션들과 관계들로 구성돼 식별 가능한 구체,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사회의 이해는 가족, 종목, 별팀, 운동부, 교육기관, 커뮤니티, 도시, 광역시도, 국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학 그리고 사회에 이어서 문화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문화는 공유되는 삶의 방식이며 사람들과 같이 살며 만들어지는 이해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문화에 이어 사회적 상호작용을 알아봅시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서로 고려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 생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 클래스라는 이 사회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여느 일반적인 온라인 수업과는 비교되는 더욱 진지하고 열성적인 우리 수업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업이라는 사회 안에서 우리는 학생들 간에 또는 학생과 교수 사이에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나의 상호작용입니다. 다음은 사회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살고 일하고 놀면서 구체적인 관계 또는 사회적 합의를 사회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고 각각의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합의, 즉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회사는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학생 집단은 대부분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고 일본에도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예로부터 이어지는 불가촉 천민인, 브라쿠민이라는 특수한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집은 3대가 같이 사는 구조도 있고 각각의 사회는 각기 다른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포츠를 알아봅시다. 스포츠에 대해서는 작년 1학년 시절에 현대사회와 스포츠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학생들이
기억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스포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스포츠는 제대로 조직되고 공식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경쟁적 신체 활동으로서 스포츠의 참가자들을 내적 또는 외적인 보상에 의해 동기부여됩니다. 작년 현대 사회와 스포츠 수업에서는 스포츠를 여러 유사 용어들과 비교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놀이와 게임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스포츠를 놀이와 극적인 스펙터클, 즉 극적인 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포츠는 놀이와 극적인 쇼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내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와 스포츠에서 설명했듯이 놀이는 내적 동기를 통해 그 자체를 즐기는 표현 행동입니다. 그에 반해 극적인 쇼는 외적인 동기를 만족하기 위해 청중 또는 관객을 즐기게 해주는 퍼포먼스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쇼에는 미리 연출된 각본이 있으며 외적 동기에 의해 작동되며 관객이 중심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스포츠는 놀이와 극적인 스펙터클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스포츠는 놀이의 요소와 극적인 스펙터클의 요소를 일정 부분 같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놀이는 참가자 스스로가 행위의 중심이 되며 내적 동기를 통해 참여합니다. 그에 반해 쇼는 관객이 중심이 되며 쇼 참가자는 캐릭터로 연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는 관객에게 제공되는 외적 동기에 의한 행동입니다. 다시 놀이는 행위가 연출되지 않은 스스로의 즉흥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쇼는 연출된 드라마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 스스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놀이는 개인이 스스로 창작하고 완전히 표현하는 모습임에 반해 쇼는 특정 연출에 따라 관리됩니다. 그래서 놀이의 목표는 스스로의 즐거움인데 반해 쇼, 즉 스펙터클은 관객의 즐거움이 그 목표입니다. 스포츠는 이러한 놀이와 스펙터클 또는 쇼 중간에 위치하여 놀이의 요소와 스펙터클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 제도인 스포츠를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사회학은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사회학은 스포츠에 대한 개념, 이론, 연구 결과들을 제공하여 사회에서의 스포츠를 이해하게 돕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사회학과 심리학에 대한 차이를 묻기도 합니다. 사회학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맥락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관계를 공부하고 심리학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과정을 중심으로 인간의 행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은 사회 구조, 사회적 관행, 사회의 표준 등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심리학은 개인의 사고방식, 태도, 행위 등을 주요하게 관찰합니다. 사회학과 심리학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관찰하는 대상이 집단과 개인 그리고 집단과 개인의 어떠한 면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선수가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학과 심리학은 각각 다른 관점으로 이 현상에 접근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목표를 지정하고 개인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완하거나 호흡 기법을 활용하며 스트레스를 방어하기 위한 집중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사회학은 선수가 포함된 사회의 구조 또는 조직을 진단하고 그 선수와 코치, 부모, 동료들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승리지상주의에 따른
스트레스인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비교적 개인적 좁은 규모의 현상에 집중한다면 사회학은 구조적이고 비교적 넓은 규모의 사회의 현상에 집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동기, 지각, 인지, 태도, 개인 간 역학관계 등을 대표적으로 관찰하고 사회학에서는 문화, 사회조직, 권력관계, 사회불평등, 사회화 과정, 사회변화 등을 대표적으로 관찰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학의 관점에서 왜 스포츠를 이해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 구조로서 스포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포츠는 여러 사회에서 중요한 생각과 믿음을 재확인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스포츠는 문화적 관념 또는 문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스포츠는 사회적으로 삶의 중요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스포츠는 사회의 표준, 규준,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스포츠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조이자 이데올로기 그리고 행동 규준이므로 사회학은 스포츠라는 사회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이나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 생활의 여러 부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는 문화적 관념 또는 문화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데 스포츠는 거의 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생각, 행동, 관계에 스포츠는 특정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사회적 제도에도 일정한 영향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제도라 함은 경제, 교육, 가족, 미디어, 정치, 종교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에 스포츠는 막대한 영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사회학에서는 스포츠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제시된 내용 중에 사회적 구조와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적 구조로서 스포츠가 무엇일까요? 스포츠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가진 관계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일부입니다. 사람들 간의 여러 상호작용, 관계, 그리고 조건들이 시간에 따라 또는 공간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사회 구조로서의 스포츠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각자가 위치한 상태나 정황에 따라 스포츠라는 사회 구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리적 조건에 따라 또는 문화적 여건에 따라 스포츠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가질 수 있는 폭이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가 사회 구조이기도 하고 동시에 스포츠는 우리 사회의 문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고 앞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념이라고 해석되는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어떤 해석과 경험에 대한 이해가 총체적으로 얽힌 생각이나 믿음의 조합입니다. 유의할 점은 사람들의 해석이나 이해, 생각, 믿음들이 반드시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 특정 집단에 대한 판단, 특정 정치적 신념 등이 항상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는 않음에도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사실과 같이 해석하고 믿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개인이 가진 원칙이나 관점이나 견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회학에서 중요하게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사회 구조로서 스포츠는 사회의 중심된 주류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고 강화하고 또는 주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한 번에 구성되거나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나 믿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절 운동은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데올로기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전받고 변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중심된 믿음으로 작용되기도 하지만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현재 가지는 의미와 사회 조직에 대하여 불편함이 생기면 새롭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현상에 불만이 많을 때 그 현상에 반대하는 여러 새로운 믿음이나 생각,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하나의 틀로 만들어지는 예를 우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까 이데올로기가 반드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지만 동시에 복잡하기도 하고 일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믿고 싶은 것을 믿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 그 믿음과 생각의 틀이 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이데올로기는 그 사회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특정 유산소 운동법이 다수에 의해 효과적이라 믿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 유산소 운동법을 만든 사람은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지만 그의 그 효과가 확실치 않다거나 더 좋은 운동법이 개발되면 앞선 유산소 운동법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도전받고 축소되게 됩니다.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미넌트 이데올로기, 즉 주류 이데올로기는 특정 사회에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거나 선호하는 관점이나 생각들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주류 이데올로기는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또한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미디어를 통해 사회 전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류 이데올로기를 거의 매일 미디어를 통해 듣고 보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지만 주류의 생각이므로 따라서 믿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영화 내부자들의 이러한 사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들 중에는 남성이 중심이 된 이데올로기, 특정 인종이 우월하다는 이데올로기, 상위 계급을 위한 이데올로기,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데올로기, 젊은 사람을 차별하는 이데올로기, 특정 지역이 우월하다는 이데올로기 등이 우리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스포츠는 크게 세 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포츠는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관점이고, 둘째는 기존의 사회를 강화하고 지속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회 불평등 역시 사회 구조의 하나로 이해되어 강화되고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존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회학적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동일한 현상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류 이데올로기에 동조할 수도 있고 그것에 반대하는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워킹 시트를 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